네, 이번 시간에는 일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람표는 이제 설계할 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면적 산출표에서 이제 면적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산출을 하는지, 또 크게 본다면 이제 뭐 실내재료 마감표도 요것 또한 이제 일람표로서 작성을 하는 건데요. 과연 CAD랑 이제 BIM이랑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기준과 또 수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CAD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뭐 일일이 저희가 손으로 다 기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제실에 마감이 바뀌었다 했을 때는 직접 저희가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레빗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지, 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빗을 보기 전에 우선 PDF를 하나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PDF는 이렇게 보시면 BIM 가이드북이고요. 저희 스터디랩 게시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 BIM 가이드북은 옆에 보시면 이제 오토데스크랑 이제 정림건축이랑 이제 MOU 체결을 맺어가지고요. 공동으로 이제 좀, 네, 아무래도 요새 레빗 또는 BIM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정보를 공유할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C에 필요한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BIM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가 하는 이 동영상이랑 좀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람표 상에서는 이제 178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확대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목에 이제 조달청 지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달청 지침이 어떤 거냐? 조달청에서는 2011년도에는 이제 500억 이상의 설계 공모라든지 턴키에 관련된 이제 건축물은 이제 BIM을 통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했었고요. 뭐 이제 2013년도에는 500억 이상이 되는 모든 공사에는 BIM을 적용을 해라.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좀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는 BIM을 도입을 해라라고 기준을 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전 회사들이 BIM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계획 설계, 중간 설계, CC 설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00억 미만 공사에는 이제 계획 설계와 중간 설계 수준의 BIM을 제출을 하게끔 그렇게 했고요. 이제 300억 이상일 때는 이제 CC 설계에 준하는 BIM의 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제 500억 이상의 공사에는 이 CC 설계 수준의 BIM과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건설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달청 지침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지 뭐 납품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BIM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알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요, 아무래도 뭐 정확한 물량 산출이 어려우니까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산출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중간 설계에서는 이제 구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구조 물량과 그리고 건축에서 이제 벽체, 문, 창문, 커튼홀까지의 이제 수량 데이터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CC 설계일 때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제 난간, 천장, 지붕, 그다음에 이제 마감재, 그다음에 이제 옥외, 뭐 관로등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산출을 해서 데이터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이제 수량 산출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슬래브, 내력벽, 뭐 기초 기둥, 보호 철골보, 그다음에 건축으로 와서는 문, 창문, 난간, 벽체, 천장 이런 것들의 일람표 예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까 그 CAD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 창호에서 이제 강화 유리에 이 창문에 좀 넓이라든지 폭이 바뀌었다 싶었을 때는 이제 CAD상에서 이 폭과 높이를 이렇게 조정을 해줬었는데요. 당연히 도면에도 수정을 해줘야 되고 이 물량 살출표에도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도면과 일람표가 달라지는 그런 이제 단점도 생기게 되는데, 뭐 레빗이나 이제 BIM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의 모델링만 좀 정확히 한다면 이런 데이터들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좀 오류가 적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보면 아무래도 이제 모델링에 의존해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벽이라든지 기둥이 겹쳐 있을 때 아무래도 중복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조심해서 결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내용의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영상 시청하시면서요, 요 PDF 파일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레빗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에서 일람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때 이렇게 일일이 기둥 하나를 선택을 해서 왼쪽에 보시는 이 특성창에서 뭐 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유형 편집에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그럼 과연 이 모델링 전체에 이 기둥은 뭐 얼만큼이 들어가 있고 몇 개나 존재를 하며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일람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창호 일람표라든지 문 일람표, 그리고 뭐 실내 제로 마감표, 그리고 또 물량 산출 뿐만 아니라 이 모델링 안에 있는 정보를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원할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일람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일람표는 여기 뷰 탭에 가시면 요 작성란에 일람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일람표 수량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둥 일람표, 재료 견적, 시트 리스트, 참고 블록, 뷰 리스트, 뭐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일람표 수량과 이제 재료 견적이고요. 뭐 기둥 일람표는 기둥에 한정되어 있는, 조금 요거는 이제 지정된 뭔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거고요. 이제 시트 리스트라든지 뷰 리스트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뷰를 사용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트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도면화 시킬 때 시트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서 보기에 좀 힘들기 때문에 도면 목록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트 리스트를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고, 뷰 리스트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참고 블록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어떤 기능인지 추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일람표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요, 뭐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렇게 쭉 많이 뜨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뭐 위에 보시면 뭐 필드, 필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요거를 좀 어떻게 제가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림처럼 보이는 창문을 저희가 모델링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윗문 틀이라든지 뭐 상인반, 창선, 뭐 경첩,
이런 것들이 모델링이 되려면 어떤 치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얼마만큼의 위치를 해 있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있어야 저희가 이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모델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제 윗문틀이라든지 뭐 상인방이라든지 이런 각 개개인은 아니죠. 개별적으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 모델링을 완성을 시켰을 테니까요. 그럼 일람표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일람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창문이 있을 때 그래, 나는 윗문틀에 대한 뭐 폭과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또 창선에 대한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윗문틀, 창선, 뭐 갈고리, 경첩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표로 만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뭐 요 모델링을 선택을 했을 때 뭐 각각의 요 개개인 개개별 항목들을 저희가 다 선택을 해서 불러오면 가장 쉬울 텐데 그거를 일일이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창문에도 모양이 많고 뭐 그런 기능들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창문들이 뭐 수천 가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다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히 많은 그 용량이 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빗에서는 일람표를 선택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 10개의 정보만 일단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기본적인 폭, 높이, 두께, 뭐 실링의 높이, 그다음에 이 창문의 높이, 헤드 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창호가 있을 때 뭐 그런 정보들만 기입을 해놨고요. 나머지 뭐 윗문틀의 두께라든지 윗문틀의 재료, 갈고리 높이, 창문턱의 높이, 그러니까 이 모델링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은 이제 저희가 추가를 하거나 또 계산된 값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람표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매개 변수를 뭐 또 추가를 하려면 이 매개 변수에 관련된 정의라든지 뭐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요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요, 요번 한 시간에는 일람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면적 산출표를 만들 겁니다. 그럴 때도 이제 일람표가 들어갈 테니까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룸이라는 개념을 좀 이용해서 실내 재료 마감표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그때도 이제 일람표의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요. 제가 순차적으로 좀 시간을 분배해서 일람표는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람표를 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각각마다 또 사항들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직접 눌러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번에 이해하시기보다는요, 계속 한번 눌러서 뭐 이것저것 한번 만들어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개념도 좀 이해가 가시고요. 그렇게 좀 숙달되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려도 이거를 다 이해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초급 단계의 수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연습하시다가 좀 숙달되시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의문점이 생기시고 또 다른 것들이 필요로 하실 때 얼마든지 저한테 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좀 질문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같이 공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이렇게 각자 좀 많이 해보시고 그거를 좀 저한테 좀 피드백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람표 수량을 한번 눌러서요. 왼쪽에 제가 창호를 한번 예를 들었으니까요. 창문을 한번 일람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이라는 거를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우선은 보시면 위쪽에 필드가 있고요. 필터. 왠지 뭔가를 걸러준다는 거겠죠.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거고요. 정렬 그룹화는 뭐 어떤 기준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서 정렬을 할 건지, 그리고 또 그룹을 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그룹을 시킬지 라는 탭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보여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표에서 이름들을 좀 달리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뭐 서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수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탭이고요. 모양은 순수하게 그 표의 뭐 글자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탭들입니다. 요 탭은 나중에 가서 요 특성창에도 나오니까요. 뭐 요거는 놓치고 만드셔도 얼마든지 또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나중에도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필드 창에 보시면 여기 사용 가능한 필드에서 뭐 개수 높이, 단가, 레벨, 마크, 모델 요런 것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 템플릿에 있는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놨다는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저희가 동우 그 템플릿을 만들면서 제가 추가를 시켜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레빗을 처음 켰을 때 그 오토데스크에서 그 제공하는 템플릿을 적용을 한다면 정말로 한 10개에서 한 20개, 10개 정도 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중앙에 보시면 매개 변수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뭐 요런 것들을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만약에 윗문틀 두께, 윗문틀 재료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매개 변수를 추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시키면 여기 사용 가능한 필드에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레벨이 궁금할 때는 추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왼쪽 편에는 요런 기본 정보들이고요. 여기서 추가를 시켜서 오른편에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요 필드들은 기존 정보고요. 기본 레빗에서 만들어 놓았던 정보들이고요. 이제 새로운 정보를 추가를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보시는 매개 변수 추가와 계산된 값 요거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왼쪽 편에 생기고요. 요 정보들을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추가를 시켜서 오른편에 저희가 선별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일람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개 변수 추가 같은 경우에 또 보시면 이제 뭐 프로젝트 매개 변수가 있고요. 공유 매개 변수가 있고 뭐 또 유형 인스턴스 분야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변수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룹 매개 변수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요거는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값도 마찬가지고요. 계산된 값은 그냥 여기에 수식에다가 뭐 엑셀에 뭐 해당하는 뭐 그런 수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나누기라든지 뭐 곱하기 뭐 그다음에 반올림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냥 만들어 볼게요. 뭐 레벨, 그 다음에 이 창문의 높이는 얼마만큼 되고 뭐 단가, 금액이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실 높이 하단에서 얼마큼 올라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폭은 얼마만큼 돼 있고 헤드 높이는 얼마며 뭐 어떤 패밀리로 이루어지는지, 패밀리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위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높이, 폭, 실 높이, 헤드 높이. 네, 요렇게 해서 뭐 필터 정렬 그룹화를 지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도 수정 가능하니까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요렇게 클릭을 하면 창 일람표라고 해서 이렇게 일람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레벨, 이제 지상 9층에 요렇게 있고요. 지상 9층에는 요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패밀리가 되어 있고, 이 패밀리는 높이가 500짜리고, 폭은 690이네. 그리고 실높이 헤드 높이 단가는 이 지금 모델링 상에 기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란으로 나와 있고요. 8층에는 1800에 그 다음에 높이는 1675를 가진 실높이, 그리고 헤드 높이는 2400, 요런 창문이 있구나. 요런 것들을 쭉 일람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창호 일람표에서 이 왼쪽 특성 창에 보시면 이제 필드, 필터, 정렬, 그룹화, 형식,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지금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위에 보시면 이제 이 일람표가 뷰 템플릿이 지금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일람표라고.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비활성화로 뜨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요거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뷰 템플릿을 없음으로 놔두겠습니다. 없음으로 하니까 모양이 다시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일람표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일람표를 이제 좀 원하는 대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왼쪽 편에 있는 이 편집을 누르시면 처음에 이 일람표를 만들 때 떴던 창이 다시 뜨게 됩니다. 이제 필드는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개수라든지 이렇게 더 추가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언제든지 추가를 하고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에 가서 이제 필터 기준은 여기서 좀 예를 들어서 전체 이 모델링 안에 있는 전체 창을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해당되는 층의 창호만 보고 싶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필터를 쓰는 거거든요. 필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처음에 이 필드 상에 저희가 선택했던 이 카테고리가 뜨게 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는 레벨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높이, 어느 높이 이하의 것만 보고 싶다 하면 높이를 선택하셔도 되고, 폭도 마찬가지고요. 단가를 얼마 이상의 창호만 보고 싶다 하면 이제 단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레벨을 선택하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제 같음, 같지 않음, 위에 있음, 아래에 있음, 이런 식으로 그 레벨에 해당되는 그런 변수들이 쭉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음으로 놓고요. 지상 9층을 놓는다면 지상 9층에 있는 창호만 보고 싶다라는 필터 기준이거든요.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층이 나왔던 게 이제 지상 9층만 이렇게 뜨게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요 보시면 이제 높이가 전부 다 500인데 1000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500의 높이를 가진 창호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다음 기준을 이제 높이를 두시고요. 같음 또는 같지 않음, 보다 큼, 보다 작음, 이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뜨는 겁니다. 아까 레벨과는 좀 다른 것들이 뜨죠. 그래서 같지 않음을 보고 같지 않음, 같음, 예를 들어서 500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높이 1000을 가진 창호는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필터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정렬 그룹화인데요. 이 정렬 기준,
그러면 필터를 다시 한번 없는 걸로 한번 놔볼게요. 없음을 놓고, 정렬 그룹화, 정렬 기준, 어떤 순서로 보여줄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을 오름차순으로 두고 싶다 했을 때, 레벨을 선택하면, 이제 지상 1층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게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렬 기준이 레벨이 아니라 나는 폭이다. 폭을 기준으로 놓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폭이 500부터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정렬 그룹화는 이제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패밀리라든지 패밀리 유형을 좀 구분해서 보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좀 가장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러면 레벨을 결정을 하고요. 당연히 내림차순을 하면 지상 9층부터 뜨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머리글이 있습니다. 머리글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지상 1층, 2층 이렇게 나눠서 지상 1층일 때 위에 머리글에다가 지상 1층이라고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의 제일 상단에 지상 2층이라고 뜨고요. 그러면 머리글이 아니라 바닥글이라면 그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게끔 되겠죠. 지상 1층 아래, 지상 2층 아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머리글일 때는 요게 활성화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닥 그릴 때는 제목, 개수 및 합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목 및 합계만 할 수가 있고요. 개수 및 합계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요 빈선을 체크를 하게 되면 한 칸을 띄워준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레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분화를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벨 안에서도 다음 기준이 폭이라든지 패밀리가 다르다면 이 패밀리도 이렇게 바닥글로 해서 놔주겠습니다. 그러면 지상 2층에는 총 19개가 있지만 지상 2층에 AW9이라는 것이 3개, AW11이라는 것이 1개, 또 요 타입은 15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렬을 시켜 줌으로써 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총계를 눌러 보겠습니다. 총계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볼게요. 총계를 누르면 맨 밑에 갔을 때 이렇게 총계라고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총계를 다시 한번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계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창문의 개수가 총 몇 개냐, 요거를 알고 싶으실 때는 요 총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모든 인스턴스 항목화가 있습니다. 요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항목들이 지금 전부 다 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없애 볼게요. 요거를 없애게 되면 그 개개별 정보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냥 지상 1층에 이런 패밀리가 있는데 개수 총 몇 개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개수가 총 24개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같은 패밀리를 가진 그 창호가 있을 수 있는데 높이라든지 폭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다 섞였기 때문에 숫자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높이와 폭이 다를 때마다 패밀리를 복사를 하셔서 다른 유형을 만들어 주신다면 위에 있는 것처럼 요 패밀리에 따라서 높이, 폭, 실높이 이런 것들이 같게 되니까 정보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하실 때는 모든 항목을 보고 싶으실 때는 선택을 하셔서 보시고요. 아닐 때는 나는 총계랑 합계만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요거를 선택을 끄시고 이렇게 보신다면 조금 더 간략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 그룹화까지 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형식. 형식은 왼쪽에 보시면 필드, 지금까지 저희가 선택했던 거고요. 이 필드 해당되는 것들을 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딩이라고 해가지고요. 레벨을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층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층수로 바꾸면 지금은 여기 레벨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죠. 확인을 누르면 층수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 지정된 카테고리 이름은 이럴지 몰라도 표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조금 전문 용어가 달라진다든지 해당되는 용어가 달라졌을 때는 이 헤딩을 통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헤딩 방향은 수평일 때는 수평으로 보이고 수직으로 돌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열은 뭐 왼쪽 중심 오른쪽 요거는 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필드 형식, 조건부 형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드 형식 같은 경우는 레벨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요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단가라든지 개수, 여기 필드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활성화 되는데 이 필드가 어떤 거냐? 프로젝트 설정 사용을 끄고 보면 이제 뭐 단위가 통화일 때는 소수점 자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단위, 기호 뭐 이런 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형식 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우선은 숨겨진 필드 단가를 숨겨진 필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단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능은 어떤 것 때문에 생겼냐면 제가 유출을 해봤을 때 어떤 기준들을 나눌 때 근거가 필요할 때는 여기에 사용은 하지만 직접 나타나는 정보에 숨기고 싶을 때는 그냥 숨겨진 필드를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원하시지 않을 때는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시트의 조건부 형식 포함 요거는 이제 조건부 형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자기가 조건을 달아서 뭔가 형식을 만들고 싶을 때는 요거를 통해서 만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닐 때는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총합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우선 모든 거를 만들어 보고요. 우리 정렬 그룹화에서 요 바닥글 밑에 개수 합계가 있고 밑에 총계가 있을 때는 이 기준이 되는 요 패밀리 전체의 총계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적을 넣었다 싶을 때 이 면적에 대한 개도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면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때 총합 계산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개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다 개를 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높이는 개를 총 개를 내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총합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모양 탭에 가서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람표로 나타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표라든지 글자라든지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뭐 선은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드선과 윤곽선, 윤곽선은 어떤 선으로 나타낼 건지 그리고 뭐 머리글, 바닥글에서 그리드 나타낼 건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앞에 빈행 요거 같은 경우는 선택을 눌러보면 제일 위에 있는 위에 이름과 요 밑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행을 띄워준다 요런 개념입니다. 제목 표시, 머리글 표시, 그 다음에 문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글자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특성창, 이 기타 설정 값을 통해서 얼마든지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이제 제거하실 수가 있고 또 원하는 그런 형식에 의해서 정보들을 좀 선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드릴 팁은
엑셀이나 한글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상위 카테고리 하나로 묶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뭐 데이터를 그러니까 열이라는 이제 행을 더 추가를 시켜서 묶을 수가 있는데 레빗상에서는 좀 그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람표상에 조금 하나의 그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요거 두 개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두 개가 잡힙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밑에 보면 이제 머리글 그룹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쭉 늘어나고요. 요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뭐 규격이라고 저희가 두 개 카테고리 묶고 싶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높이, 두 개 높이를 좀 섞고 싶다 하실 때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 머리글 그룹화를 눌러서, 클릭을 하셔서, 높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주시면, 위에 있는 제목은, 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동우 ENC만의 템플릿을 계속 구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일람표를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리스트를 좀 여러 가지 계속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람표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옆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뭐 요런 창 일람표라든지 뭐 요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눌러 보시면 네,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 특성창에도 얼마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 이런 식으로 일람표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일람표 같은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요. 조금 필요할 때 이제 굳이 뷰를 일람표를 생성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도면 시트에 필요한 그런 일람표들은 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뭐 물량 산출을 할 때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일람표를 통해서 한 번씩 네, 그 작업을 통해서 좀 숙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람표들은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일람표 중에 요 위에 있는 세 가지 요것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기둥 일람표라는 것은요. 뭐 클릭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뜹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엑셀부터 Y열에 있는 기둥 위치가 뜨고요. 그 기둥이 레벨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열별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둥이 위치한 곳은 어떻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 열과 그 다음에 그 높이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 보면 2층이랑 3층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상 1층하고 2층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요 중간 부분이 이제 이제 슬래브랑 지금 결합을 해 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모델링이 아직 정확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슬래브가 더 먼저 그 우선순위에 있는지 구조 기둥이 우선순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모델링에 끊어지는 게 슬래브에서 끊어질지 기둥에서 끊어질지 그런 것들은 정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기준은 정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중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그런 기준을 잡고 간다면 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슬래브를 기준으로 하고 기둥을 끊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둥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슬래브를 끊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람표입니다. 세 번째 재료 견적은요. 그냥 일람표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재료에 관련된 그런 일람표를 만들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즉 콘크리트의 물량을 산출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콘크리트는 구조 기둥도 들어가고 구조 기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에도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벽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중 선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한 개씩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저희가 물량을 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다중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이 다중 카테고리를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물량 산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확인을 누르면 요 재료 견적 특성에서 저희가 전에 지금 계속 했던 일람표와 모습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루는 방식과 필터, 뭐, 요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그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뭐, 일람표랑 뭐, 별 다를 건 없고요. 그냥, 일람표는 이제 전부 패밀리를 컨트롤 한다면, 재료는 이제 물량 산출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그런 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일람표에 보시면 다중 카테고리 재료 견적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콘크리트만 이렇게 쭉 나오게끔 네, 요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필드에는 재료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게 뭐 기둥인지 벽인지 바닥인지 그거를 구분해주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레벨, 어느 레벨에 위치했는지, 그 다음에 면적, 볼륨, 패밀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보시면 이제 재료별로 네, 해놨는데 지금은 요거를 한번 없애 볼게요. 없음으로 한다면 그렇죠. 모든 재료들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네, 그룹화해서 항목화를 시켜보면 이제 콘크리트도 있고요. 뭐 알루미늄 문 패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에서 나는 콘크리트만 네, 정렬해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이름 같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시작 문자라고 있습니다. 시작 문자를 콘이라고 명시를 해준다면 콘크리트만 이렇게 뜨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콘크리트만 네, 정렬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근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둥 하나에 각자 뭐 볼륨이 뭐 4.24 세제곱미터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기둥에는 몇 볼륨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모든 인스턴스를 해제를 한다면 네, 층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지하 3층에는 895회배의 네, 그 기둥이 있고 또 볼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여기서 빈선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선을 내보면 이제 구조 기둥은 전체 344개가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이 기둥에 관련된 볼륨은 전체 600 세제곱미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는 722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쭉 합계를 보시면 네, 1400 정도가 되어 있고 벽은 2500, 지붕은 56 세제곱미터. 그래서 총 콘크리트가 이 모델링상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보면 한 5330 세제곱미터 정도의 네, 그 볼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람표를 통해서요. 네, 얼마든지 물량을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람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레빗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문서화 시켜야 될 때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람표가 이렇게 선택된 창에서요. 여기 왼쪽 위편에 보시면 네, 메뉴 창이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내보내기를 네,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좀 이렇게 화살표를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면 보고서 항목이 있습니다. 일람표 또는 룸, 면적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람표가 활성화 되거든요. 일람표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바탕화면에 다중 카테고리 재료 견적이라는 그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돼요. 바로 엑셀 파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람표를 내보낼 때는 무조건 이 텍스트 파일로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저장을 눌러 볼게요. 저장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가 뜨는데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필드 구분자에 꼭 탭으로 해놓고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엑셀로 불러올 때 이 탭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람표 내보내기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중 카테고리 재료 견적이라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 보면 네, 이렇게 보시면 위에 있는 데이터가 탭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요 텍스트 파일은 접어두고요. 엑셀을 열으셔가지고요. 파일에서 열기, 컴퓨터에서 네, 바탕화면을 가서 여기 보시면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여기 보시면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내보냈던 이 텍스트 파일이 뜨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텍스트 마법사가 뜹니다. 요거는 그냥 다음 해주시면 돼요. 다음 마침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레빗에서 보셨던 요런 항목이 바로 넘어왔거든요. 보시면 이제 텍스트도 완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레빗에서 생성된 일람표를 엑셀에서 이렇게 수정하시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람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여러 번 한번 그 반복 작업을 통해서 좀 손에 익히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실시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계획 설계, 중간 설계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심화된 과정이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